지금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음마아파트 19년 만에 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최고 35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50층 가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계속 표류 침몰할 뻔하다가 통과를 했다는 거죠.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33개 동 5,778세대 건립이에요.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탄력을 받을 듯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며 도계위에 최초 상정된 지 5년 만이라고 합니다. 5년 만. 자, 그래서 서울시가 19일 제11차 도계위에서 강남구 음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하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1979년 준공된 음마아파트는 28개 동에 4,424세대로 구성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단지라고 합니다. 노후단지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424세대예요. 자, 보세요. 자, 재건축 전 얼마예요? 4424. 4424예요. 그 재건축 후는요? 얼마예요? 5778. 577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 몇 세대? 약 1300세대 나오죠. 1354세대가요? 1354세대 맞습니까? 여러분 1354세대가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나옵니다. 공공주택이 678세대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일반 분양이 1354세대. 일반 분양이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합 외 분양? 이렇게 할까요? 1354세대예요. 근데 공공주택이 678세대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일반 분양은 몇 세대? 자, 여기서 공공주택은요, 시에 줘야 되나요? 하여튼 SH공사 줘야 되나요? LH공사 줘야 되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거의 원가 수준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공공주택으로는요, 이익이 거의 나지 않고, 그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354 빼기 678. 결국 순수 일반 분양은요 678세대예요. 676세대입니다. 676세대. 여러분, 자, 676세대를 분양합니다. 분양가 얼마일까요?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 얼마가 될까요? 이거 아마 그냥 일반 분양 하기가 쉬울까요? 하기가 쉬울까요? 참 궁금하죠. 일반 분양 676세대. 과연 일반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대치음마 일반 분양가 한번 쳐볼까요? 얼마로 할까요? 얼마로? 대부분이 얼마로 할까요? 자, 궁금하죠? 나오진 않을까요? 일반 분양가. 산정심의가 올 8월달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얼마에 분양할 것 같으세요? 얼마에 분양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15억 분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5억. 자, 57608님께서 4천만원 곱하기 34. 13억 6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조금 더 높여가지고 15억에 분양해볼게요. 자, 엑셀 한번 켜볼까요? 이거는 순수 추측이에요. 추측입니다. 자, 이거 뭐야, 이러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엑셀 이상하게 됐네? 됐습니다. 자, 요거를 좀 칸을 좀 넓히고요. 20으로 하고. 자, 여기서 아까 세대수가 676세대예요. 자, 재건축 조합원 수 4424. 현금 청산 다 제외합니다. 그냥 해요. 자, 조합원 수, 그 다음에 재건축 후 얼마? 5778. 그 다음에 자, 순수 일반 분양 얼마? 676세대. 자, 여기서
세대수. 네, 분양가 해볼까요? 분양가. 자, 676의 분양가. 평당 4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1000원 단위 해서 맞죠? 676. 자, 그러면 평당 4천만원에, 자, 34평 해볼까요? 34. 평수. 네. 평수 34.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금액 얼마? 자, 676 곱하기, 네. 676세대가 그 평당 4천만원으로 해서 34평을 했을 때 얼마?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아세요? 자, 9,193억이에요. 맞습니까? 9,193억이라고요. 676세대. 분양가 4천만원. 평수 34평 했을 때 4천만원 곱하기 34평을 했을 경우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14억 정도 하죠. 13억 6천? 네. 4천만 했을 때예요. 네. 4천만원. 그러면 9,193억이 수익이에요. 자, 비고했을 때, 네, 요게 4억 수익이다. 4억 수익이다.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자, 9,193억입니다. 9,193억. 이거를 조합원 수로 나눠볼까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자, 2억이에요. 2억. 조합원이 총 숫자가 4,424세대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수익이 2억이에요. 2억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조합원들 공사비가.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재건축에서 대치 음마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평당 공사비가 1,000 정도 들어가는 생각 해볼까요? 1,000? 해볼까요? 1,000? 평당 1,000 정도 들어가는 생각 해볼까요? 네, 1,000만원. 자, 일단은 전체 세대수가 5,778세대예요 5,778세대.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 1,000만원 할게요. 평당 공사비 1,000만원. 1,000만원. 근데 이게 평수가 다양할 겁니다. 대충 34평을 합시다. 34평으로. 자, 얼마 나올까요? 얼마예요, 이거? 네, 이게 총 공사비예요. 1조 9,645억입니다. 1조 9,645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조 9,645억이라고요. 네. 자, 여기서, 네, 옥동장님 반갑습니다. 심성광님 반갑고요. 자, 여기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공주택이, 그거 뺄게요. 네, 보시면은, 공공주택이 678세대잖아요? 678세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계산을 할 때 좀 편하게 어차피 공공주택 빼고 생각해 볼게요. 아예 다 빼시죠. 다 빼고, 아니다. 아, 빼가 안 되구나. 네. 하여튼간 이거 총 공사비고 수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 사업 수익. 자, 이거 빼볼까요? 자, 이게 결국은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자, 총 공사비가 1조 9,645억인데 사업 수익이 676세대를 분양해서 평당가 4천만원을 계산했을 때 9,193억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가 총 공사비에서 사업 수익을 뺀 거, 즉 일반 분양가를 빼니까 조합원 분담금은 1조 451억이에요. 1조 451억. 자, 그러면 1세대다. 분담금은요? 네? 조합원 1인당 분담금.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자, 이거를 4,424로 나누면요. 네, 이렇습니다. 인당 분담금이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즉, 추가 분담금이 2억 3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거 참고하세요. 대충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평형대가 달라지고, 이제 어떤 분은 대형 평수, 어떤 분은 소형 평수, 어떤 분은 중형 평수.
이렇게 다를 것이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총 공사비 플러스 기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 네. 예를 들어서 대출 빌렸을 때 그 대출 이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합장한테 조합에 들어가는 인건비, 네. 사업을 위한 그런 판관비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 5% 잡아볼까요? 5% 여기다가 곱하기 1.05 해볼까요? 네. 사업비 2조입니다. 2조를 하더라도, 네. 인당 분담금이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2억 5천. 괜찮죠? 괜찮습니까? 네. 단,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 가격대를 볼까요? 자, 대치음마. 자, 예를 들어서, 대치음마 타입이 30평과 34평밖에 없잖아요. 자, 뭐 34평 볼게요. 금액도 얼마죠? 네. 22억이에요. 22억. 자, 22억. 네. 22억이죠? 뭐, 현재 뭐, 34평? 3평이었나? 34평 가격. 매매가? 네. 지금 이거를 22억 주고 사면은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얼마예요? 네? 24억. 네, 24억. 여기다가 취득세 얼마? 3%죠? 취득세 3%. 곱하기 뭐 1.03? 25억이에요. 네. 자, 취득세 포함한 취득가에 일어날까요? 네,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빠진 부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 되겠죠? 뭐 그거만 작은 부분이니까 차치하고, 결국은 음마아파트를 지금 22억에 산다면, 자,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2억 5천 정도 해서 25억에 취득하는 겁니다. 25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공사비를 평당 1,000에 잡았고요. 네, 평당 1,000에 잡은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이 총 공사비가 5,778세대 이 34로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34평에는 기타 공용 면적이 빠져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 순수한 그 공용 면적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요. 네. 한 40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조경 면적이든 뭐 도로든 뭐 이런 기부 체납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뭐 34평이 아니라 40평 할까요? 50평 할까? 50평 해도, 네, 50평 해도 50평 하면 인당 분담금이 4억 7천이에요. 4억 7천. 뭐 34평하고 한 50평의 중간 지점 45평 해볼까요? 네, 인당 분담금이 4억입니다. 현재 22억에 산다면은 26억쯤에 취득한다는 거예요. 27억에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34평을 27억에 이 최고의 입지에서 매매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레데펠 가격을 한번 볼까요? 레데펠 레미안 대치팰리스예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여기 최강이에요. 자, 가장 낮은 가격이 33억입니다. 네, 레미안 대치팰리스. 자, 33평 어때요? 작년 10월달에 32억에 찍혔습니다. 작년 10월달에 32억에 찍혔어요. 그냥 조금만 봐도 어때요? 조금만 봐도 금액 차이가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안전마진이 있다고. 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대충 계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그 지표를 보고 대치음마를 내가 지금 매수를 할까라고 검토를 했을 때 이걸 매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작년 10월달부터 32억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셔도 제일 싼 게 33억입니다. 제일 싼 게 33억. 자, 33000000. 네. 레미안 대치팰리스. 네. 금액 차이는 얼마? 6억입니다. 자, 이 6억이
음마와의 차이죠. 음마와의 차이. 자, 이 6억이 레미안 대치펠리스 몇 퍼센트일까요? 19%예요. 여러분, 레미안 대치펠리스와 지금 음마를 추가 분담금 4억 정도 했을 때, 네,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 금액이.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했을 때, 24억에서 27억 사이 정도로 취득할 거라 생각해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을 하고, 등등등등, 공사비가 추가 분담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늘어났을 때, 공개 지연되고 했을 때, 네, 보수로 잡았을 때 27억에 취득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음마와 레미안 대치펠리스가 6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레미안 대치펠리스가 2015년식이에요. 자, 음마는 몇 년식입니까? 네? 자, 음마가 그런 거 다 제외하고요. 조합원 이주비 등등등등 다 제외하고 일단 총 공사비에다가 105%. 자, 1.05로 제가 곱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더하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건축 그거 하면 제가 정비 업체 회장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네. 자, 레미안 대치펠리스는 2015년이고요. 음마를 만약에 다 완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합 추진이 단계잖아요. 이제 심의에 통과했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30 몇 년? 2년은 되어야지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5년과 2032년 몇 년 차입니까? 17년 차이에요. 17년 차이. 레드펠 2015년 9월, 음마 2032년식. 네. 그러면 지금 보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 하락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부동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금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예금 금리가 5%예요. 여러분 5%예요. 5%가 얼마나 높냐면요. 10억을 내가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은행에 예금만 넣어도요. 얼마 나옵니까? 그냥 5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5천만 원이요.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에요. 5천만 원. 물론 더 넣겠죠. 네. 하지만 반도체 그런 데가 아니고 좀 더 낮은 업계 있잖아요. 그런 데는 5천이에요. 5천. 네. 자, 그런데 이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 지금 초주금이에요. 왜? 상가 수익률 1%, 2%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대출이자 계속 높아져가고 있고요. 100억짜리 건물 90억 대출 받아가지고 10억만 현금 더 긁고 나머지 90억은요? 얼마 냅니까? 5%, 4% 이자 내잖아요? 골병 들어요. 진짜 골병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꼬마 빌딩 그리고 비싼 상가들 시중의 매물로 많이 나오기 일보 직전 단계예요. 일보 직전. 경매로 많이 당할 수가 있고요. 경매로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자, 드림님께서 상상인 저축은행 정기예금 12개월 6% 나왔네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드펠과 현재 음마가 미래 음마 2032년도에 어쨌든 26억에 취득한 미래에 상승하는 그 가치 다 빼고요. 네. 현재 19%의 차익입니다. 여기서 레드펠이 6억이 빠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미안 대치펠리스 34평, 즉 33억입니다. 평당 1억이 좀 안 돼요. 20% 하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20% 하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네? 지금 레드펠 보시면은 거래가 안 된 지 1년이에요. 자, 4일만 더 있으면 10월 23일 되면요. 레미안 대치펠리스 33평 거래가 안 된 지 1년이라고요. 다음 거래는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매우 높다니까요. 이거를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네? 상식적인 측면 접근해야지. 강남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랐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네? 자, 투자자 유입이 가장 많았던 음마 아파트가 13% 빠졌잖아요. 네. 이게 뭐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지금 더 이상 취득도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제약들 많습니다. 대출금리 높아지죠? 대출금리 높아지면요.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건 적건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대출,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무너진다, 만약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 아파트 건설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로 파이낸싱 땡겨가지고 건물 짓고 팔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집 담보 잡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우석건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충남의 6위 우석건설이 부도 임박이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건설사는요, 자기 현금 갖고 짓는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현금 갖고 짓는 사람 없고요. 전부 다 파이낸스 대출 땡겨 짓는 거예요. 여기서 대출금리 올라가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자금이 안 되는 중소건설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음마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현재 33억이에요. 음마가 어쨌든 간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4억을 했을 때, 현재 22억으로 매수를 했을 때, 이분의 취득가는요, 27억쯤 되는 겁니다. 자, 33억과 27억의 차이는요,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지표가 레미안 대치팰리스잖아요. 레데펠. 지금 음마가 2032년에 지어졌을 때 그 가정을 했을 때 27억이다. 음마랑 6억 차이 나잖아요. 네. 안전만 6억이라서 지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다? 안전마진이 고작 1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는요, 여러분, 순식간에 빠질 수 있는 숫자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절대로. 저는요, 여러분, 공포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던져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예? 제가 단순히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 드리고 공포심리 조장해가지고, 예? 뭔가 선대인님처럼, 네,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여러 명의 그 하락론자분들, 그런 분들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저는 충분히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2022년은요, 집 살 때가 아니라고요. 일단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풀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2023년 8월까지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방도 사지 마세요.